그러면 이제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해야 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 문제 2019 수능 9월 5일 평가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인가요?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죠.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 뭔가요? 공작물의 점유자가 1차 책임을 져요. 근데 점유자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2차적으로는 누가 져요? 소유자가 2차 책임을 진다. 근데 소유자가 지는 2차적인 책임은 이제 소유자가 아무리 잘못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도 피해갈 수 없는 무과실 책임이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점유자와 소유자 둘 중에 한 사람만 진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용자 책임, 특수불법행위 중에서 사용자 책임인데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자, 소위 말해서 알바생 또는 피고용인이 그 피해를 입힌 그 대상에 대해서 피해 보상 책임을 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사용자에게 특수불법 행위 책임 물으려면 어떤 것을 증명해야 되냐면 피고용자의 일반 불법 행위를 증명해야 해요. 누가? 피해자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일단 피고용자의 일반 불법 행위는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해야 사용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피해를 받은 사람은 피고용자한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불법 행위 책임에서 사용자 책임을 공부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피해자는 누구누구한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요? 피고용자한테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한테는 특수불법행위 중에서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사용자한테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되고 피고용자한테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돼요. 근데 제일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또 얘기를 해보면 사용자한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것부터 증명을 해야 된다? 피해자가 피고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갑니다. 기억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 맞는 답지입니다. 그리고 디귿. 미성년자이므로 고의가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죠? 불법행위 성립 요건 중에 고의만 있는 게 아니라 과실도 있죠.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리을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2018 수능 9월 모의평가 소장. 원고는 식사를 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고 그리고 피고는 사장님이네요. 병은 피고가 고용한 종업원으로서 자동차를 주차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근데 병은 원고로부터 원고면 갑이죠.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자동차 키를 받아서 주차하던 중 자동차를 좀 파손시켰네요. 그래가지고 손해를 가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라는 말은 의리적을 지금 사장한테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1번부터 가볼게요.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틀렸죠. 물을 수 있어요. 위소장을 제출합니다. 물을 수 있는데 을한테 묻는 게 확실하게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위소장은 갑이 을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네요. 자, 병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가 없다면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죠? 고의 또는 과실만 있어도 일반 불법행위는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피고인 을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져야 돼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는 거고 병은 갑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4번 병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없어도 을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아니 이게 좀 중요한 답지 같아요. 병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을은 책임을 안 져요.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병이라는 피용자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게 증명돼야 됩니다. 그래야 갑은 을에게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갑은 을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병의 행위가 갑에게 피해를 주긴 줬는데 그 병의 행위가 어떤 것이랑 관련이 있어야 된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위여야 한다. 그 다음에 5번 갑이 승소하면 을은 파손된 범퍼를 원상회복해야 된다. 원상회복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굳이 꼭 원상회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상회복을 하기 위한 금전적 배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꼭 원상회복해야 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자, 밑줄친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갑은 을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어느 날 병은 생일 파티에 쓸 피자 20판을 을의 가게에 주문하였고 갑은 이를 배달하기 위한 업무와 관련이 있죠?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에서 정을 씌워서 부상을 입혔어요. 이 사고로 배달이 늦어져 병은 피자를 파티에 쓸 수 없었다. 한편 갑은 을이 자신을 나무라자 기분이 상하여 게시판에다가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의 경우. 자, 갑이 정을 부상 입힌 경우 갑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면 정은 특수불법 행위 책임을 근거로 갑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우리 금요일 날에 뭐 봤나요? 특수불법행위 관련된 영상 봤죠? 거기서 뭐라 했네요?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그 부모가 지는 책임은 특수불법행위가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냐 물어봤을 때 청구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못 묻는다고 기억은 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맞는 답지가 돼요. 그러니까 기억의 경우에는 갑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면 정은 일반 불법 행위를 근거로 갑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특수 불법 행위를 근거로 갑의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억은 맞게 얘기했죠. 그래서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의 경우 갑의 정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면 정은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정답이죠. 어떤 특수불법행위?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
니은의 경우, 니은은 병은 피자를 파티에 쓸 수 없었다. 이거는 어떤 상황일까요? 을이 제때 병에게 피자를 배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 대해서 지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병은 분명 피자를 제때 배달을 할 의무가 병한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을이 병한테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병이 어떤 피해를 받나요? 파티를 할 때 피자를 쓸 수 없는 그런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이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근데 디귿이 틀린 이유는 뭘까요?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계약과 상관없는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갑이 아니라 을입니다. 을.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답은 기역 니은으로 좁혀지죠. 자, 그러면 리을 디귿의 경우 갑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을은 금전을 통한 손해배상 이외의 다른 처분을 통보할 수 없다. 있다가 정답이죠. 명예회복에 관한 적당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갑은 X건물 소유자인 A에게서 건물을 임차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에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음식을 주문을 했죠. 주문을 했는데 을이 병한테 새우를 빼달라는 것을 요구를 했어요. 하지만 병은 그것을 무시하고 주방장한테 전달하지 않았고 새우가 들어간 음식이 을한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을은 그것도 모르고 먹었다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었죠. 그래가지고 성악가의 꿈을 포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니까 이 A 소유의 X 건물을 방화해버렸어요. 불을 놓아버렸습니다. 근데 불 놓아가지고 건물만 타면 그나마 좀 피해가 덜할 텐데 그 와중에 정한테 피해를 줬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이걸 따져보는 건데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갑과 병은 연대하여 을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자, 이거 틀렸죠?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 중에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쪽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져야 되는 그런 책임들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인데 지금 병은 을과 계약을 맺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을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당사자는 갑입니다. 갑. 병은 갑에게 월급을 받고 아니면 임금을 받고 그냥 그 갑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을에게 직접적인 어떠한 것을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은 갑입니다. 갑.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병이 연대하여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 병이 을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갑은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이것도 틀렸죠. 이것도 아까 전에 앞에서 말한 거랑 이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갑은 식당 사장이니까 사용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병은 피고용자예요. 을이 사장인 갑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 중에서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용자인 병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증명을 해야 돼요. 병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분명.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답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을이 갑에게 사용자 책임이라는 특수불법행위 책임 묻기 위해서는 병이 일반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갑이 정에게 건물 점유자로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A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죠? 왜?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은 점유자가 지면 소유자는 안 지고 점유자가 안 지면 소유자만 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리을입니다. 마지막 리을은 을이 A에게 건물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모두 배상하였더라도 정은 을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왜냐면 정은 정대로 피해를 받은 게 있으니까 을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고 그리고 A는 A대로 을에게 피해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 자, 그래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